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이번 주 일요일부터 6개월 계도 기간에 들어갑니다. 먼저 근로단축을 적용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도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산업계 준비 상황은 어떤지 정창신 기자가 노무 담당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정 기자, 지금 이 산업계의 상황은 어떤가요? 당장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자, 우리 산업계는 대체적으로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모습이지만 그 일부 업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로시간 단축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 제가 가봤더니 이 완성차나 부품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준비 상황이 양호했습니다. 일례로 한 자동차 부품 업체는 이 추가 채용 없이도 주 40시간가량 근로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생산 라인에 부품을 더 올려서 일과 중에 더 집중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근로를 하더라도 주 52시간 이내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섬유 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 연장 근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연장 근로라는 게 뭐 어떤 상황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 이 김 부총리는 이 ICT 업종이 서버 다운이나 해킹처럼 이 긴급 장애 대응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가 뭐냐면 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사용자가 노동자와 합의를 하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더 늦게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ICT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섬유산업계처럼 이 직원을 채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들은 어떻게 되나 좀 우려가 되는데 정 기자가 업계 관계자들 만나보셨다고요? 네, 이 업계 관계자의 얘기를 일단 들어봤더니 섬유산업은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유업계의 관계자는 지금 당장 근로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 3D 업종이라 구인 자체가 힘들다면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 사람을 더 뽑아서 납기를 맞춰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례 업종으로 지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특례 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제한 없이 늦게까지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인에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3년 뒤인 오는 2021년 7월부터입니다. 네, 섬유업종은 그렇고요. 그렇다면 건설업종이나 화학업종의 상황도 이제 궁금한데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근로시간을 줄어들게 되면은 공사기간을 맞추기가 또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 건설업계의 꾸준한 요구가 바로 그겁니다. 네. 이 건설 현장을 지금 최근에 한번 가보면 이 젊은 층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근로 환경이 열악한 데다가 이 공기를 맞추려면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이 된다면 이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유 화학 업종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들 업종은 대부분 휴일 없이 공장이 돌아가고 또 2, 3년에 한 번씩은 시설을 전면 중단하고 한 달가량 대규모 정비 보수 작업을 벌입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초과 근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아까 섬유업계가 뭐 특례 업종으로 지정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특례 업종이라는 게 이제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26개에서 5개로 대폭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이 5개 업종이 어딘가요? 네, 일단 특례 유지 업종은 5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표를 좀 보시면 좀 복잡하긴 한데 이 육상 운송업, 이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노선버스라고 하는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좀 제외가 됐고요. 여기에 특례 유지 업종은 수상 운송업, 또 항공 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이 있고요. 또 특례 업종에서 이번에 제외되는 거는 이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금융업, 숙박업, 방송업 등 21개 업종입니다. 이들 특례 제외 업종은 내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네, 노선버스 같은 경우엔 버스 기사 구하기 쉽지 않을 텐데 발등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제조업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자, 앞서 말한 직원 수 4,400명가량 규모가 되는 이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노무 관계자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자, 이 관계자는 노사 합의로 생산직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췄다면서 이 과정에서 추가 인력 채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었고 생산량은 맞춰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해보니 되더라. 이런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 제조업 근로자들은 점심시간에 족구나 축구를 하는데 일본 도요타의 생산 현장을 가봤더니 이들은 점심시간에 이 생산직들이 다 자더라.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딴짓 안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회사도 일과 중 생산 라인에 부품을 더 얹어서 생산을 해봤더니 인력 충원 없이도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에 집중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인력 충원 없이도 뭐 일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셈이죠. 네,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완성차 업체들은 주 52시간 도입에 이 문제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미 하루 8시간가량 근무하는 분위기가 정착된 건데요. 현대차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서 평일 8시간을 근무하고 주말 특근으로 8시간에서 12시간가량을 더 일을 해서 주 52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쌍용차도 주간 연속 2교대로 전환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 30분가량을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르노, 삼성과 한국 GM도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을 이미 8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생산직 위주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연구개발 직종은 어떤지 또 궁금해지는데 이 연구개발 직종에 계신 분들은 당장 성과가 나지는 않더라도 좀 밤늦게까지 연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 연구개발 직종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뭐냐면은 이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을 또 평균을 내고요. 또 한 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게 업무의 시작과 끝, 하루 근무 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12시간을 일하면 내일 오후에 출근을 해서 4시간만 일하는 식입니다. 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상황을 정창신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